이 자식이 어디서 방문 꽝꽝 닫고 다녀? 너 들어가. 용돈 없어. 핸드폰 내놔. 여러분, 이건 협박이에요. 이 아이는 육체적 고문을 받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뇌가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방패를 꺼내듭니다. 엄마는 뭐 친절하게 말하는 줄 알아요? 뻑하면 핸드폰 내놓으래. 아, 됐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세요. 엄마 이게요, 고단수의 대화법입니다. 우리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구나. 이게 더 아이에게. 반갑습니다. 심리상담가 박상미입니다. 남녀의 뇌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후벼파기, 과거를 후벼파면서 너 1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당신 나 시집 올 때 5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후벼파면서 오늘의 싸움으로 가져오는 거, 여자들의 뇌가 훨씬 잘했어요. 자, 왜냐면 남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갈등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화해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남자의 뇌는 이성센터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뇌는요, 우리가 싸웠지만 화해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싸우는 동안 내가 속상했고 어떤 말에 가슴 아팠고 감정이 안 좋았잖아요. 이 아팠던 감정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감정센터에 저장합니다. 화해하고 끝난 사건이어도 그때 내가 상하고 아팠던 감정은 감정센터에 저장돼 있는 거죠. 그리고 감정센터에 저장돼 있는 기억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 갈등할 때도 오늘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호출해서 오늘을 후벼파요. 그리고 자녀와 오늘 갈등이 있어도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너 3년 전에도 엄마한테 거짓말했잖아. 과거의 일을 호출해서 후벼파기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거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키우는 것과 딸을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아들들도요, 마찬가지예요. 딸들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에게 네가 뭐 잘못했는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들어가. 30분 후에 나와. 네가 뭐 잘못했어? 네가 엄마를 화나게 했잖아. 왜 엄마가 화났는지 네가 말해봐. 엄마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이한테 계속 수수께끼를 내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라고,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이걸 굉장히 잘해요.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내가 왜 속상한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런데요, 이게 남자들일수록 어렵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감정을 유추하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성센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하루 이틀 속상한 줄 알아? 내가 결혼 15년을 살면서 당신한테 늘 섭섭하다고. 우리 결혼하던 그때 내가 왜 시댁 식구들한테 화났는 줄 알아? 여전히 똑같아. 내가 15년째 뭐가 제일 섭섭한지 당신 알아맞혀봐. 남자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육체적 고문을 받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뇌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우리 광고 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이고, 그건요, 초코파이 세계의 소통 방식입니다. 우린 말해야 알아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 아들이 요즘 방문 꽝꽝 닫고 다니고 엄마가 뭐 물어도 아, 엄마 말해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되게 섭섭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너 그거 아니지. 우리 아들이 왜 엄마를 무시하겠어. 근데 요즘 엄마한테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방문 꽝꽝 닫는지 말해줄 수 있어? 엄마 너무 속상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요, 고단수의 대화법입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방문 꽝꽝 닫고 다녀? 엄마가 지금 물었는데 뭐? 엄마는 말해도 몰라요? 야, 너 어느 배에서 나왔어? 네가 엄마를 무시해? 이 자식이. 너 들어가. 용돈 없어. 핸드폰 내놔. 여러분, 이건 협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방패를 꺼내듭니다. 엄마는 뭐 친절하게 말하는 줄 알아요? 뻑하면 핸드폰 내놓으래. 뻑하면 용돈 안 준다고 협박해. 아, 됐어요. 아빠랑 말할래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서로가 무시하고 찌르는 대화가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침착하구나. 우리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구나. 이게 더 아이에게 권위 있고 무서운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 듣고 보니 제가 엄마를
속상하게 했네요. 엄마 되게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아이들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수수께끼 내지 마세요. 엄마가 정말 화났거든? 엄마가 왜 화났는지 알아맞혀봐. 너 아까 방문 꽝꽝 닫고 들어갔지? 그리고 엄마는 말해도 모른다 그랬지? 그 말 들으면 엄마 기분은 어떨 것 같아? 말해봐. 여러분, 이 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할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일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세요. 수수께끼 내지 말고. 엄마 속상해. 엄마 섭섭해. 무슨 일 있어? 여보, 애들 앞에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투로 말하면 내 권위가 없어져. 나 너무 가슴이 아파. 여보, 아까 그 말 취소해줘. 그리고 애들 앞에서 아까 당신한테 그렇게 말한 거 미안해. 나 앞으로 말 조심할게. 나한테 한번 사과해줘. 그러면 내가 아이 괜찮아. 당신도 아까 기분이 안 좋아서 불쑥 나온 말 같아. 우리 서로 조심해. 나도 이렇게 말해줄게. 이런 대화를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즉시 사과하고 쿨하게 받아주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도 밖에서 친구들과 갈등 있고 말 실수해서 싸움이 일어날 때 실수 취소할게, 친구야 미안, 사과할게, 사과 받아줘,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수수께끼 내지 말고 나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 가장 멋진 용기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들에게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 이 부모님의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이 얘기하면 저희 엄마 또 마음 아파하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 수학 공포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분수를 곱하고 나누고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나쁜 수학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갔는데 저희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면서 어떻게 나한테서 너 같은 애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막 작정하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엄마도 너무 충격받았고 내가 얘를 너무 신경 안 썼구나라는 속상함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막 수학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수학이 공포스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고3 때까지 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한마디가 청천벽력 같을 수도 있고 구원의 햇빛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는 한마디가 내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자, 아이가 둘, 셋 있으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기질이 다 다릅니다. 내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도 정말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어떤 말을 세게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하하 웃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아무런 의도도 없었고 상처 줄 의도도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5년, 10년, 30년을 마음 아파하는 기질과 성격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도 표정 하나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아이한테는 좀 세게 말해도 이 아이한테는 오히려 자극도 되고 에너지가 되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들마다의 성향을 파악하자. 성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얘는 수학을 좀 못해요, 이런 말도 타인 앞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 원래 수학 못하잖아. 이게 바로 단정짓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맞아, 분수를 곱하고 나누는 건 정말 어렵지. 그리고 상미야, 너는 다른 애들보다 국어를 유난히 잘하잖아. 그래서 네가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좀 어려운 과목이 있을 수 있어. 모든 과목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모든 건 연습하면 잘하게 돼.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 아이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표정만 안 좋아도 상처받아서 밤새 이불을 덮어쓰고 우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표정이 안 좋아도 오늘 엄마가 좀 기분 안 좋네? 이러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에 우리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이 어떤지, 이 아이에게는 어떤 걸 좀 조심하면 좋은지, 부모님도 그 아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을 좀 세우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말을 했을 때
유난히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엄마는 기억 못할 수도 있다? 아빠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너에게 혹시 상처가 됐던 말이 있니? 그리고 평소에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중에 그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듣기에 불편해요. 하는 말이 있다면 말해줘. 엄마 아빠가 꼭 기억할게. 이건 진짜 중요한 부모 자녀 간의 대화 룰입니다.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 차례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탁해도 될까? 우리도 너가 이런 말을 할 때 좀 불편해. 이런 행동을 할 때 속상해. 우리 서로 싫어하는 걸 하지 말기로 약속하자. 이거 아주 좋은 가족 문화일 수 있어요. 자, 사랑은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주는 게 2위입니다. 1위가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랑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 그거 좀 아파. 그거 좀 힘들어. 우리 서로 조심하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는 정말 많은 사례를 넣었는데요. 남의 사례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객관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집의 사례를 통해 보면 어머, 우리도 그래. 우리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다른 집 아이랑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너는 부족한 아이야. 더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부모님의 마음은 뭘까요? 잘하라고. 잘 크라고, 경쟁의식을 가지고 더 성장하라고 그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이 아이를 더 기죽고 경쟁선에 서지 못하게 하고 늘 주눅 들고 늘 눈치 보고 나는 할 수 없는 아이야.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아이로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넌 부족해, 넌 부족해, 더 노력해, 더 노력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얻었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인 겁니다. 늘 내가 좋은 결과를 냈어도 사실은 아니야. 난 부족해. 더 노력해야 돼. 남들은 나를 형편없다고 생각할 거야. 나는 왜 맨날 이렇지?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아이한테 그러지 않아야지. 정반대로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이에게 똑같이 대물림하는 부모가 있어요. 내 아이도 남들에게 뒤질까 봐. 내 아이도 옆집 아이보다 부족할까 봐 끊임없이 자기를 투영해서 더 잘해야 돼. 더 노력해봐. 과외를 더 받아야 될까?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엄마가 도와줄게. 아이 스스로 숙제를 잘 못하면 엄마가 대신하고 앉아 있어요. 학교 가서 좋은 평가 받으라고. 그럼 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없어. 엄마에게 의지적이고 엄마 눈치 보고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것까지 대물림 되냐면 학교에서 늘 왕따 당하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 학교에서 친구들 사귀기 어려워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부모님과 함께 모아봤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학창 시절은 어땠나 조사를 해봤더니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고 왕따 당했고요. 친구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무서워요. 이런 부모님들이 일반 부모님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계속 가지고 자란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너 유치원에서 친구들 잘 사귀고 있어? 애들이 너 무시하지 않아? 너 친구 몇 명이야? 친구 없는 거 아니야? 너 생일날 유치원 친구들 다 부를게. 그리고 애들 피자 시켜줄게. 네가 먼저 다가가. 그 불안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염되어서 아이들은 마음 편하게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내가 더 노력해야 돼.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내가 먼저 의리돼서 숙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아픔이 결코 성인이 된 뒤에 나의 아픔으로 남아서 내 아이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극복해야 된다. 딸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딸이 엄마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딸에게 여전히 잔소리하면서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애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너는 엄마가 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부족하니? 다른 엄마들은 요즘 안 그러던데 넌 왜 이래?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외할머니들이 있어요. 저는 엄마랑 관계가 멀어져야 된다. 친정엄마를 최대한 덜 보고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새롭게 키운다. 엄마의 영향을 받지 마라 라고
라고 조언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아픔은 대물림하지 맙시다. 우리는 잘 키우고 싶어서 아이에게 어떤 말이든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내 아이를 주눅들게 하는 말, 부정적인 걸 찌르는 말,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 아유, 네가 맨날 그렇지. 너 원래 그랬잖아. 아유,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니? 기대한 내가 바보지. 이런 말들, 푸념처럼 부모님들은 하루만 지나도 어제 그 말 했나 기억도 못해요. 근데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난 뭘 해도 안 되는 녀석이야. 나는 싹이 노란 녀석이야. 우리 부모님도 날 믿지 않는데 누가 날 믿겠어? 넌 안 되는 녀석이야. 아유,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하기 전에 정말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부정적인 말이라면 걸러야 돼요. 이건 정말 뼈저리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릴 때 내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속상했던 말, 가슴 아팠던 말 목록에 한번 쭉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내가 내 아이에게 이 말 한 적 있나 없나 체크하세요. 나도 내 아이한테 이런 말 한 적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이한테 사과하세요. 있잖아, 엄마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사과하라 그랬어. 근데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실망하는 말, 그리고 너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말, 이런 말 한 적 있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엄마 앞으로 노력할게.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하건 너가 좀 마음 아프고 속상하다면 엄마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 그런 말은 저 기분 나빠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해줘. 그러면 엄마가 바로 너한테 미안 사과할게. 그리고 나서 요청할게. 그런데 help me please. please 너 이렇게 좀 해줘. please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please 화법으로 말할게. 이렇게 대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심코 한 한마디가 내 자녀의 무의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그 아이의 무릎을 끌어내릴 거예요. 이 아이가 저요! 제가 해볼게요! 손 들고 싶은 날 이 손을 끌어내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화분에 새싹이 자라는데 신선한 물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에 부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뜨거운 물을 붓고 있는 부모는 아닌지 잘 고민해야 합니다. 애들은요, 부모님 표정과 눈빛을 먼저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맨날 그 자리예요. 과외를 시켜도 학원을 보내도. 옆집에는 우리보다 돈 훨씬 적게 드는데 이번에도 잘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숨이 나죠. 그래도 정말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 교육 많이 들은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한숨을 딴이 꺼져라 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더 속상하겠지. 알았어, 들어가. 자, 나는 애한테 욕 하나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애한테 최대한 좋은 반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휴, 그래, 네가 더 속상하겠지. 들어가. 애 입장에선 어때요? 그 한숨, 그리고 실망한 엄마의 표정, 이게 남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때요? 엄마는 나에게 진짜 크게 실망했구나.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엄마는 나를 포기했구나. 이제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제 엄마는 화낼 힘도 없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정 하나, 말투 하나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성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지선다형 시험, 이건요, 재주예요. 기술이에요. 정말 똑똑한 아이도 오지선다형 시험을 보는 기술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학에 가서 주관식 서술형 시험으로 모든 걸 할 때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늘 부족한 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외국 유학을 갔더니 이 아이의 엉뚱함이 천재적인 창의성이다 인정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성적으로 기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저요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저희 부모님 얘기해야겠는데요. 제가 수학 공포증으로 인해서 아무리 낮은 수학 성적표를 가지고 와도 저희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진짜 실망한 표정을 저에게 있는 그대로 말로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 공포증에 시달렸어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 아버지는 우리 딸은 국어 천재야. 국어를 이렇게 잘하니까 뇌가 국어 에너지 쓰느라 수학에는 에너지 다 쓸 힘이 없었던 거야.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 딸은 글쓰기 천재예요. 독서왕이에요. 우리 딸은 진짜 훌륭한 국어 선생님이 될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걸 막 부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만 보면 저요, 할 수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이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을 보면 저는 수학을 못해요, 저는 정말 못하는 아이예요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표정이 이 아이 미래를 결정할 거다. 자, 지능은요 IQ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능은요 다중지능이 이 아이의 인생을 키웁니다. 자연 친화적 지능도 있고요, 인간관계 지능도 있고요, 예술적 지능도 있고요, 언어적 지능도 있고요. 지능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IQ, 시험을 잘 보는 기술의 능력만 보고 이 아이의 길을 죽이는 부모님은 이 아이가 나이 들수록 성장하는 걸 볼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아이는 기죽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아이가 어떤 지능이 발달되어 있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는 언어 지능이 뛰어나구나. 와, 너는 예체능 지능이 뛰어나구나. 전부 다 못하는데 친구 사이에 관계가 너무 좋고 애들 사이에 인기가 좋아. 너는 인간관계 지능이 뛰어나구나. 너는 다음에 영업 분야에서 천재가 될 수도 있어. 제 제자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제가 멋진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박사과정 때 학원 강사를 할 때 만났던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성적은 거의 전교 꼴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항상 학원에 제일 먼저 왔어요. 그리고 항상 숙제를 다 해왔어요. 그리고 너무 해맑게 앉아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책은 보지 않고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 해온 것도 보면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근데 너는 이렇게 많이 틀리고 국어를 못하는데 학원은 제일 먼저 오고 해맑게 웃고 학원에 왜 오는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요 라고 했어요. 저도 그 아이만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도 그 아이가 오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3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모두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너의 성실성, 늘 약속 시간에 빨리 가는 신뢰 있는 너의 모습, 그리고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는 다음에 반드시 영업 쪽에 일을 하면 좋겠어. 그리고 너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어. 너의 재능을 네가 꼭 알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 말을 많이 하는 일, 영업을 통해서 너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해. 그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도 저를 만납니다. 저랑은 한 8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아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영업의 왕이 되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판매하는 일인데 영업에서 왕이 되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항상 저에게 명품 스카프를 선물해 주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의 재능을 알아보고 자기의 미래의 지도를 그려줬다. 여러분, 내 아이가 정말 장기적 성장을 하길 원하신다면 넓게 보십시오. 이 아이의 지능이 어느 분야에서 뛰어나게 발전했나를 발견하시고 그쪽을 키워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전교 1등 했던 아이들 어디서 무엇이 되었는지 저는 모르는 제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능력은 반드시 있다. 이 아이의 천재적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 빛나나 빨리 발견하고 그쪽 분야를 지지하고 키워주시는 게 내 아이를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아이를 타인으로 바라보고 거리두기 하면서 존중할 때 이 아이의 진짜 능력이 보이고 우리는 응원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왼쪽 이마 위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전두엽이요, 옳은 판단하고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어른들이 원하는 생각과 판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전두엽에서 지시합니다. 전두엽 1차 완성이 언제 되냐? 사춘기 시절에 1차 완성될 뿐이에요. 완전한 완성은 여자 24세 5세, 남자 28세에서 30세 사이에 완전한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수없이 부모님을 실망시킬 거고요, 걱정시킬 거예요.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른다고 전두엽 1차 완성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이 만족하는 말, 표정, 행동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다려주고 타일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쪽지에 부탁해, 플리즈로 써서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좀 지나치게 감정 조율을 못하고 지나치게 반항적이다 이럴 때
부모님이 침착하게 노력해도 어렵다면 상담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도 무료 상담 너무나 문이 잘 열려 있습니다. 학교에도 전문 상담가님이 계시고 지역사회에도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사업 정신건강 바우처를 이용해서 부모님도 상담받고 아이도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때로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부모님이 다 할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그리고 아이를 방치하지 말자. 자,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가 이 우주에서 남과 남이 만나서 배우자가 되었다는 거,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 그리고 이 우주에서 내가 이 아이와 부모 자녀로 만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맺을 때 정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어서 엄마라는 존재를 그 아이에게 선물했대요. 이 아이는, 상미라는 아이는 네가 제일 잘 키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네가 대신 키워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가요? 이 우주에서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건 나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상처될 말, 무시하는 말, 이 아이의 미래를 꺾어놓는 말 우리가 할 수 없겠죠.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거예요. 이 아이 덕분에로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이 배우자를 만난 덕분에, 그리고 다행이다라는 서술어를 계속 써보는 거예요. 덕분이야, 다행이야.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를 내가 만난 덕분에, 이 아이가 내 아이로 태어난 덕분에 내가 성격이 많이 온화해졌네. 내가 많이 참을성이 생겼네. 이 아이를 낳은 덕분에 내가 돈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직장 안 그만두고 계속 일하면서 나의 커리어가 쌓이고 있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인간관계 공부도 하고 부모 교육도 하고 심리학 공부도 하고 이런 강의도 듣고 모든 걸 덕분에를 붙여보면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게 보일 거예요. 이 배우자를 만난 덕분에 내가 이 아이 만났지. 그리고 다행이다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켜서 학교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뭐 학교폭력위원회에 내가 끌려나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실수했지만 우리 아이가 이번 일을 통해서 말 조심해야겠구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어. 학교폭력위원회에 끌려가서 나도 아이도 힘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아이가 많이 반성하고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나 또한 아이에게 그쪽 부모님에게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학교에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에게는 마음 야단치고 욕하는 거 대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 아니야.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이 없게 하자. 아이가 엄마 감사해요. 정말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내 편에서 함께 사과해주고 일 처리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였어. 정말 다행이다. 모든 일에 다행이다를 또 붙여보는 거예요. 아이와 나 배우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다행이야.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